작년 겨울이었어요.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두 어른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1시간 내내 말씀을 하셨어요. 손짓도 크고 목소리도 높고요. 또 한 분은 그냥 듣고만 계셨지요. 가끔 고개만 끄덕이시면서요. 한참 뒤에 두 분이 일어나시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반대였어요. 말을 많이 하신 분은 입꼬리가 무거워 보이셨고요. 듣기만 하신 분은 얼굴이 환하셨어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은 말한 사람이 후련하고 들어준 사람이 지쳐야 하잖아요. 그 며칠 뒤에요. 시장에 갔다가 또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떡집 앞에서 어른 세 분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두 분은 계속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데 한 분은 그냥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잠시 뒤에 떡집 주인이 말없이 그 한 분께만 따뜻한 식혜 한 잔을 내미시더라고요. 그 어른이 평소에 말이 적으셔서 주인이 알아서 챙기시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비우는 쪽이 이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에 남는 한 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오늘은 한마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요. 입은 하나, 귀는 둘인데는 다 까닭이 있다. 어릴 적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어른들을 가까이서 뵙다 보니까 이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많은 어른은 자꾸 무언가를 잃으시더라고요. 말이 적은 어른은 조용히 무언가를 얻으시고요. 잃은 건 사람이었고 얻은 건 평온이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김순옥 어른. 72세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달하신 분이에요. 어느 봄날이었답니다. 친구 두 분이랑 칼국수집에 가셨대요. 자리에 앉자마자 김순옥 어른 입이 열렸어요. 며느리 이야기, 그러다 아들 이야기, 그러다 옆집 이야기, 그러다 사돈 이야기까지요. 칼국수가 나왔는데도 젓가락을 들 새가 없으셨대요. 친구분들은 그냥 면이 불도록 듣고만 계셨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에 한 친구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언니, 다음엔 내가 좀 말할게요. 그 한마디였어요. 길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말이 가시처럼 박히셨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시는데 입꼬리가 이상하게 무거워 보이셨대요. 그 뒤로 그 친구분한테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김순옥 어른이 먼저 전화를 거셨지요. 친구분이 받기는 받으시는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래요. 그제야 아셨답니다. 아, 내가 그날 너무 많이 말했구나. 2달쯤 지나서 친구분을 다시 만나셨대요. 이번엔 김순옥 어른이 먼저 약속을 잡으셨고요. 식당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내가 듣기만 할게. 그날 친구분이 처음으로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알고 보니 그 친구분도 속에 쌓인 게 많으셨던 거예요. 김순옥 어른은 그날 집에 오시면서 한참을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러 갔던 거구나 하시면서요. 말이 많다는 건요. 단순히 길게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대화는 자리를 나누는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 다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마음의 의자가 사라져요. 그러면 다음엔 다시 앉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박정희 어른. 68이세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며느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른의 말 한마디가 늘 한마디 더 길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요. 된장국을 떠드시고는 국이 짜다 하셨으면 됐을 일을 국이 짜다 친정에서 안 배웠나 보다 하셨거든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우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가 입을 닫으셨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박정희 어른이 아드님께 물으셨대요. 얘는 왜 요즘 말이 없니? 아드님이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어렵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한마디만 줄여주세요. 그거면 돼요. 어른은 그날 밤 잠이 안 오시더래요. 자기가 평생 어떻게 말해왔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르셨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된장국을 끓여왔는데 박정희 어른이 한 숟갈 떠드시고는 이렇게만 말씀하셨대요. 오늘은 간이 딱 좋네.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차리시다가 잠깐 멈추시더래요. 그리고 어른 쪽을 슬쩍 보시고는 작게 웃으셨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본 웃음이었대요. 박정희 어른은 그날 이후로 알게 되셨답니다. 한마디 줄이는 게 100마디 보태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라는 걸요. 그 한마디, 끝에 붙는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해요. 신기하지요. 우리는 보통 1000마디를 조심하는데요. 정작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끝에 붙는 한마디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 하면 될 자리에 그래. 근데 너는 항상 그러더라 하시면요. 듣는 사람은 앞에 들은 따뜻한 말까지 다 잊어버려요. 끝에 들은 그 한마디만 남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영자 어른, 75이세요. 평생 식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손님 응대를 오래 하셨으니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시지요. 입담이 좋다는 소리를 평생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큰 손녀가 놀러와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손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이야기는 다 재밌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듣고 있어요. 손녀는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미워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른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대요. 자기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아셨거든요. 다음 날부터 어른이 한 가지 결심을 하셨답니다. 입을 떼기 전에 속으로 한 박자 세기. 하나. 그 한 박자 동안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거 전에 한 적 있나? 있으면 멈추시고 없으면 말씀하시고요. 처음엔 입이 근질거려서 힘드셨대요. 어떨 땐 한 박자 세다가 할 말을 까먹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니까 손녀가 먼저 옆에 와서 앉기 시작하더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풀어놓더랍니다. 어른이 말씀을 줄이시니까 손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거예요. 반년쯤 지나서요. 손녀가 어른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요즘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어른은 그 말을 들으시고 부엌으로 가셔서 한참을 우셨대요. 손녀한테 보이지 않으려고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은요. 사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외로워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닿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옛 이야기를 꺼내게 하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한 박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박자 안에 외로움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 이야기예요. 최복순 어른, 71세요. 친구들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책임지셨던 분이에요. 어른이 안 계시면 모임이 썰렁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가을이었답니다. 친구 한 분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최복순 어른이 평소처럼 말씀을 이어가셨대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자기 경험담.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말들이요. 친구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요. 며칠 뒤에 다른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그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자기가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아신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른이 그 친구분 댁을 찾아가셨대요. 이번엔 떡 한 접시만 들고 가셔서 거실에 가만히 앉아만 계셨답니다.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친구분도 처음엔 어색해 하시다가 한참 뒤에 조용히 입을 여시더래요. 남편 이야기, 결혼하던 날 이야기, 둘이 처음 싸웠던 이야기까지요. 최복순 어른은 그저 듣기만 하셨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친구분이 어른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래요. 고마워. 오늘 처음으로 좀 살 것 같아. 위로는 말이 아니에요. 자리예요. 슬픔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위로지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슬픔 앞에서는 말이 오히려 짐이 되더라고요. 침묵이 어색해서 꺼낸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칼이 되기도 해요. 5번째 이야기예요. 정말 쑥 어른. 69이세요.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친구분이 자식 자랑을 길게 하셨대요. 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대요. 듣다 보니까 정말 쑥 어른 속이 조금 불편해지셨답니다.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셨겠지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어요. 자네 아들 잘 됐다는 거 다 알아. 그만하지.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답니다. 친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셨고요. 그 뒤로 모임에 잘 나오지 않으셨대요. 정말 쑥 어른은 한참 뒤에야 깨달으셨답니다. 그 친구분은 자랑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평생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되어서 들뜬 마음을 꺼내신 거였어요. 그 마음을 자르신 거지요. 한마디로요. 반년이 지나서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분을 마주치셨답니다. 정말 쑥 어른이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셨대요.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미안했어. 그게 다였어요. 친구분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나도 그날 너무 들떴어. 미안할 거 없어.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정말 쑥 어른은 그날 알게 되셨답니다. 자르는 말 한마디보다 사과하는 말 한마디가 훨씬 어렵고 훨씬 귀하다는 걸요. 말은 잘라도 상처가 나고 길어도 상처가 나요. 그래서 어른의 말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적게 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모르겠다 싶을 때는 차라리 듣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게 나이가 가르쳐준 지혜인 것 같아요. 6번째 이야기예요. 한영순 어른. 73이세요. 손주가 5이세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잘 안 오더래요. 처음엔 그냥 사춘기인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막내 손녀까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니까 그제야 좀 이상하셨답니다.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어렵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어머니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길어서 피하는 거예요. 어른은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곱씹으셨대요. 화도 안 나셨답니다. 그저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다음 명절부터 한 가지를 바꾸셨어요. 손주들한테 묻는 말을 짧게 하시기로요. 잘 지냈니? 그 한마디면 됐어요.
답을 들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설명도 안 보태시고 충고도 안 보태시고 옛 이야기도 안 보태시고요. 그냥 들으셨대요. 그의 명절에요. 막내 손녀가 할머니 무릎에 슬그머니 머리를 기댔답니다. 어른은 그 순간을 평생 못 잊으신대요. 그날 밤 일기에 한 줄 적으셨답니다. 오늘 손녀가 내 무릎에 왔다. 말을 줄이니 아이가 왔다. 그 일기장이 지금도 책상 위에 있으시대요. 짧은 말은 다정해요. 긴 말은 가르침이 되고 가르침은 거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길게 말하지요. 그런데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온도더라고요. 짧고 따뜻한 한마디가 길고 옳은 100마디보다 멀리 가요. 여기까지가 말이 많아서 잃으신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말을 줄여서 얻으신 분들 이야기를 3분만 더 짧게 들려드릴게요. 윤재순 어른. 74이세요. 젊을 때는 5사람이 모이면 그중 4사람 몫의 말을 하셨대요. 본인이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갑이 지나고 한 가지를 깨달으셨답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밤에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다는 거요. 분명히 사람들이랑 즐겁게 떠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불을 덮으면 마음이 텅 비더래요. 그래서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드셨어요. 모임에 가면 3번까지만 입을 열겠다. 그 이상은 듣겠다.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입이 근질거려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을 때도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른의 말을 더 귀하게 듣더래요. 2달이 지나니까 어른을 따로 만나자는 친구가 늘기 시작했고요. 말을 줄이니까 사람이 늘었어요. 말은 비울수록 무게가 생겨요. 자주 꺼내면 가벼워지고 아껴두면 깊어지더라고요. 어른의 말이 귀하다는 건 적게 하기 때문이지 많이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강선희 어른. 70이세요. 이분은 좀 특이한 결심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셋을 세고 답하기. 그게 다였답니다. 거창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셋을 세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래요. 자기가 하려던 말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그 절반을 삼키시기 시작하니까 남편분이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당신 요즘 사람이 좀 다르네. 어른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셨답니다. 평생 같이 산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셨대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요. 이목분 어른. 76이세요. 이 어른은 부부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정확히는 남편분이 말씀이 적으시고 어른이 말씀이 많으셨답니다. 평생 어른이 말씀하시면 남편은 듣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시더래요. 당신이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작아진다. 어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셨답니다. 평생 자기는 다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어른이 한 가지를 바꾸셨어요. 남편이 말씀하실 때까지 먼저 입을 열지 않기. 처음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분이 먼저 말을 거시더래요. 그것도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던 옛 이야기를요. 어른은 그제야 아셨답니다. 남편이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자리를 안 비워줬던 거라는 걸요. 두 분은 요즘 저녁마다 마주 앉아서 차 한 잔씩 드신대요. 말은 별로 안 하셔도 그 시간이 그렇게 좋으시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솔루션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3박자 침묵법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매일 조금씩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박자 멈추기. 입을 떼기 전에 속으로 하나를 세는 거예요.
그 한 박자가 후회할 말을 막아줘요. 화가 나셨을 때는 2박자, 3박자로 늘리셔도 좋아요. 말은요,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멈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큰 차이예요. 어떤 어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말은 화살이고 멈춤은 활시위예요. 시위를 한 번 더 당겨보면 쏠지 말지가 보여요. 둘째, 한마디 줄이기. 끝에 붙는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떼어내시는 연습이에요. 잘했네에서 끝내는 거, 고마워에서 끝내는 거, 괜찮아에서 끝내는 거. 거기에 무언가를 더 붙이고 싶으실 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태고 싶은 그 말이 상대를 위한 말인지 내 마음을 풀려는 말인지요. 후자라면 삼키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어려운 연습이에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압니다. 가족 분위기가 달라져요. 셋째, 한 번 더 듣기. 상대의 말이 끝났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다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한 번 더 살핀다는 뜻이에요. 오늘 힘들었어라는 말 뒤에는요, 위로받고 싶어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까지 듣고 답하시면 한마디로 충분해요. 그랬구나. 그 한마디가 100마디보다 멀리 가요. 이 3박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어른이 며느리한테 직접 해보신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손주 학원 문제로 한참을 하소연하시더래요. 평소 같으면 어른이 바로 답을 하셨겠지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그날은 3박자를 떠올리셨답니다. 일단 한 박자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한마디만 하셨대요.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자기 생각을 풀어놓으시더래요. 어른은 그저 듣고 또 들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답니다. 답을 안 주셨는데도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 3박자를 한 번에 다 하시기 어려우시면 오늘은 첫째 한 박자 멈추기만 해보세요. 그것만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압니다. 입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고 싶어요. 말수를 줄인다는 건요, 입을 닫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지자는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예요. 꼭 해야 할 말, 따뜻한 말, 깊은 말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에요.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다음 음식이 담기는 거랑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한 해 동안 부쩍 말씀이 줄으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말은 정말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그 말씀이 오래 남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 어른이 된다는 건요, 어쩌면 그 말을 고를 줄 알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셨고요. 손을 꼭 잡으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고마웠다. 평생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소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평생 들은 어떤 말보다 깊었어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에 살아있어요. 말은 그런 거더라고요. 적어야 남고 깊어야 살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분의 어른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어요. 말이 많아서 잃으신 분이 6, 말을 줄여서 얻으신 분이 3. 잃기는 쉽고 얻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박자 멈춰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더 외로워지지 않는 5가지 습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채널 구독해 두시면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는 오늘은 한마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댓글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품격 학교였습니다.